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피해자들 얘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강력 범죄 피해자들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시죠.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진행될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그 피해는 어떻게 보장해 줄지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옷과 신발을 확보해달라.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요구해야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된다면 피해자는 또 마냥 기다리면서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물론 얼굴이 다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문종인 대변인님, 저 자리에 나와서 저렇게 발언을 한다는 게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분들이 이제 어떤 검찰의 구조 개편 또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본인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연상하면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저분들의 어떤 그 개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판단해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 피해자분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변호사를 고용한다든지 또 어떤 그 수사에 있어서 자금과 어떤 네트워크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같은 일반적인 국민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검찰과 경찰의 어떤 역할, 그 안에서 있었던 검찰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제도가 그래도 일종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실질적인 어떤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아까 손이 많이 가는 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회적 약자의 가면을 쓰고 정치하는 곳이 과연 어떤 쪽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윤기 사건이 만약에 공론화가 안 되고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세게 붙지 않았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각이 서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건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다행이었던 게 이렇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정신을 차린 일부 의원들이 이 보안수사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만큼 저 피해자들의 처절한 외침 그리고 실제 피해자로서 겪었던 그 고충 속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만큼 저희가 특히 정청래 대표가 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를 고충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약하고요. 저거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 피해를 얘기하면 그 고통이 엄청 크잖아요. 그 두렵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이런 세상이 돼서 어떤 일이 과거에 내가 처했을 때 어떤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거를 미래에 또 겪는다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겪는다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훨씬 컸기 때문에 거의 절규에 가까운 증언을 하는 겁니다.